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정치판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진애 어컨,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춥습니다. 시원한 함을 넘어서서. 네, 이제 김진애 에너지로 바꿔야죠. 이제 에너지로 바꾸셔야 되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네,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시간이죠. 오신환 전 의원,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 코너 출연을 그만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재정비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이번 한 주만 김진애 의원과 단독으로 함께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파일링 파트너가 합류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김진애 의원님 오늘 혼자라서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다들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네. 파트너 없으면 저도 쫓겨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대상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오늘 뭐 시원한 토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 건너뛰고 그렇죠? 2주 만에 뵙는 건데 그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화천대유, 네. 천화동인 네. 막 처음 듣는 이런 말들이 지금 시중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게다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1살, 6년 근무. 네. 그러고 나서 퇴직금 50억. 물론 이제 세 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평생을 벌어도 50억 못 벌어요. 아, 퇴직금은커녕. 예. 배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우리가 공직 생활했는데 네. 전혀 뭐 그 근처도 못 가는 퇴직금이죠. 꽤 고소득 전문가라고 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거는 국민 정서상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특히 네. 청년층들은 박탈감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는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당사자죠. 곽 의원의 아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경무에 시달렸다. 본인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매를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 오징어 게임 나오니까 당장 50억 게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억 게임에 나도 그런 정도면 50억 게임에 들어가고 싶다.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지금 산재라고 그러지만 산재 신청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 배상금 성격도 아니고 네. 무슨 성격이냐. 이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너무 크고. 네.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릴 거가 좀 제가 항상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곽상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법조계 인물들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뭐 박영수, 또 수원지검장 뭐 해가지고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예. 왜냐하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곽상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화려한 국회의원과 법조인단의 고문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냐. 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이 대장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나선 거기 때문에 무슨 인허가 문제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그건 담당하고 해결할 문제죠. 그리고 이제 예.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일단 돌아가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근데 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방패막이 때문에 필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도 일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령 2015년 이 즈음에 당시의 여러 가지 인연들 네. 그리고 그때 만들어뒀던 일종의 약속어음들을 지금 발행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의 수사나 이런 걸 볼 때도 네. 여기 앞에서만 딱 보이는 거 봐. 이게 이제 배임이냐 뭐 운운하 이런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어떤 고리들이 숨어 있는 것이냐 이걸 보는데 아주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위 법관 출신 법조계 인사 등 많은 분들의 연루를 말씀 주셨는데 우선 지금 가장 관심의 초점은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50억 원의 퇴직금 31살에 6년 일한 초년생 그 직업 초년생이죠. 네. 그 분의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 이제 탈당을 했지만 그 전 소속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 안 하면 제명까지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국힘당이 사실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내부의 당원 당규상은 탈당계를 제출하면은 탈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정도 사안이면 내부에 소명 받고 그럴 때까지는 일단 탈당계를 보류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는요 일단 국민정서법을 어긴 거거든요. 예. 아직 불법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이거 국민정서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국힘당은 여기서는 일단은 제명을 시켜야 돼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네. 못하고 넘어가 놓고 인제 와서 당사자한테 사퇴 운운하는 것도 그건 아니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랬더라고요. 사퇴 안 할 거다. 저도 사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하. 본인으로서는 일단 범법에 뭐가 걸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가 될 때까지는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꼭 사퇴해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물론 국민 정서상은 못 참겠지만 예. 그거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이 이번에 처신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예, 뭔가 상대 반론을 들어야 그래도 균형이 잡힐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앞서 이제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시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선출직 공직자의 처신 너무 가볍게 우리가 보는 것 같다. 물론 많은 의혹 제기되고 지금 국민정서법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대가성이라든지 불법성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하고 제명하고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아울러 국회법상 국회의원 시절이 아닌 상황에서 행해진 일은 국회에서 징계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제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법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거든요. 아까 저도 잠깐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때 얘기해서는 국회에서 제명하는 걸 얘기하셨던 거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당에서. 국힘당에서 제명하는 것만 해도 네. 출당하는 것만 하더라도 국힘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했다고 정당으로서는 생각이 자기 정당 보호를 위해서. 정당 보호를 위해서. 아하. 그리고 그런 정도는 네. 곽상도 의원도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 하는 게 이건 정당인으로서의 역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사퇴를 탈당을 하기 탈당하는 전에. 것보다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추석 전에 이미 알았다는 것이 거의 뭐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다가 혹은 오히려 월급 250에서 300만 원 정도만 받던 그런 뭐랄까요 말단 직원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만을 내세우고 글쎄요. 있었는데 그리고 플래카드에 이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나서 가지고 추석 이후에 갖고. 완전히 달라진 오히려 강경하게 곽상도 의원의 사퇴나 제명을 요구하는 그 이런 상관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뭔가 이준석 당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사전에 인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조치를 분명히 안 한 거고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 자세히 뭘 안 것 같은데 이 모든 거를 주도한 게 김기현 원내대표 같거든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예. 지금 조금 너무 오버하신다. 그다음에 너무 기만적으로 나오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추석 때 화천대유에 관련된 대장동에 관련된 거를 이재명 지사하고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추석 밥상에 그리고 올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덮고 네. 이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오바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뒷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곽상도 의원 50억 나오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뭐 딴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나름대로는 같이 저기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네. 아는데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응하고 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있느냐? 다른 쪽 여권에선 지금 이재명 지사 네. 아무래도 당시 성남시장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동규 씨인가요? 네. 예, 그 당시 설계와 기획개발 예, 무슨 인선 이런 네, 것들 모두 네. 담당하셨던 분. 이분이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했고 가깝고 그래서 이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 이것의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천대유를 설계한 게 아니고
이른바 LH가 공영 개발을 못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어서 잘 압니다. 아, 예. 저 그때 신영숙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민영 개발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왜 그러나 싶으셨군요. 왜 저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니까 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욕심이 났을 겁니다. 이거를 공영개발로 해서 성남시에 뭔가를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지방채도 발행을 못 해주잖아요. 약 네. 1조 2천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드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민관 합작 개발이거든요. 민간 그거를 한 공유 합작. 건데 네. 그거 자체를 디자인한 게 이재명 시장인 거는 분명히 맞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는 저는 당시로서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왜냐하면 지자체 개발공사가 조금 역량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걱정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세부적인 건 보지 않지만 이거는 공공민간 합작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성남시를 위해서는 괜찮은 판단을 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셨을 때는 분명히 이건 성공할 아니 수밖에 왜냐하면 없는 제가 개발이다. 여기저기에 얘기를 하면은 예. 되도록이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같이 하는 해서 방향이다. 뭔가를 만드는 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런데 예. 그럴 때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거만 얘기를 드리면 네. 개발 이익은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이거 제가 이재명 지사 지지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전문가로서 얘기하면은 네. 성남시로서는 나름대로 디자인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예.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1조 2천억 사업인데 한 7, 8천억 정도가 이익이 날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평당 1,200만 원 분양해가지고. 네. 그럼 그 중에서 5천억은 성남시로 가져오고 예. 나머지를 1,800억 정도를 이제 민간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네.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개발 사업하면 15% 20% 정도를 개발 사업의 이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괜찮은 건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지만 성남시로서는 일단은 우선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게 훨씬 저는 공공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더 중요시 여겨야지 네. 이게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더 이익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요번에 중간에 보니까 이익이 자꾸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한 900억 정도를 더 끌어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18년부터 이게 분양이 되면서 훨씬 더 이익이 높아졌는데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성남시에 있었으면은 좀 더 이익을 더 끌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잠깐만요. 네. 의원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 뭐냐면 그 설계 자체가 네. 우선 배당은 좋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른바 보통주라는 보통주에게만 전체의 그 나머지 수익금을 돌아가게 한 것은 내부 직원들도 반대했다. 네. 예. 그런데 유동규 씨가 밀어붙여서 그 나머지 우선주 배당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성남시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 없는 그렇죠. 겁니까? 그거는 뭐 그 안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일단 보세요. 처음에 한 7, 8천억을 이익을 계상을 했어요. 네. 그중에서 한 5,500억 정도를 갖다가 성남시가 받도록 했습니다. 우선으로? 나머지가 1,880억 정도를 갖게 했어요.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예상대로만 그다음에 된다면. 예상대로만요. 근데 네. 거기서 이게 땅값이 올리고 그래서 4,500억 정도가 이익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계상했던 것보다 민간에서 한 2.5배를 더 가져간 건데 이런 걸 보통 보고 대박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예. 대박이 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한편은 속상하지만 처음에 디자인으로서는 저는 공공 사이드에서는 할 수 있는 옵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은 필요한 이익을 보전받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네. 위험만큼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가는 게 민간에 맞다는 준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러한 그 나머지
우선 배당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공공이 포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규명이라든지 또는 근거가 있다면 다음에 아마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언론과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손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으로서 이미 범죄가 결정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총장의 본색이 드러나시는군요.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국힘당도 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수는 누구 겁니다 해서 알았듯이 네. 우리가 누구 거라고 얘기할 때는 대주주이든가 예. 아니면 진짜 실오너이든가 실소유주거나 아니면 실제 관리를 했던가 실제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갔던가 네. 이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이거에 따라서 저길 봐야지 처음에 네.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미 범죄가 결정이 됐다. 저는 뭐 검찰답지 못합니다. 검찰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많이 하셨고 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증거나 단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확신에 차서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혹시나?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후보께서는 오히려 박영수 당시의 특검이나 김수검 전 검찰총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어색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히 별로 힘이 없는 더군다나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어떤 공공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으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하나 지금 나온 게요.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 천화동인 1호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2010년에 성남시장 되셨고요. 이분은 이화영 그분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니까 이건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시차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이 개발 근처에는 꾼들과 파리들과 꿀 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를 일이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아직 우리가 소화를 다 못해서 이거 한 저희가 가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 공공에서 어떤 방법 왜냐하면 완전히 다 환수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숙제가 남았다. 같이 일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